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장으로 초대된 조규성입니다. 오늘 대표직에서 해임된 조규성이기도 합니다. 앞에 이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분야별로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 위드피플 교육그룹의 모습, 2025년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다. 작년부터 크게 세 개 축에서 집중해 왔습니다. 미래형 교육 공간, 즉 사옥건설, 친자연, 친디지털,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세 개의 컨셉으로 사옥 준비와 마지막으로 발표됐던 학원 운영 시스템, 과사람 AI, 어플라이, 클래스 매니저 등,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형 컨텐츠 개발, 크게 세 축에서 상당히 깊이 전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2025년이 되면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화된 사업이 구현되고 있을 것입니다. 3월부터 철거가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쯤 아마 입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희 사직동에 있는 신사옥의 모습입니다. 위퍼, 우리는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여야 되고 개척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위드 피플이자 그 WP가 위아 파이오니어, 그래서 이제까지 과사람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위퍼라는 칭호를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교육시장의 변화, 위드 피플의 준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최근래 가장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챗GPT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은 챗GPT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시는 일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 게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하는 것들이 지금은 챗GPT로 또는 특목에서 하고 있는 캐츠라는 인공지능 문제은행 시스템,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지금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 되면은 산업혁명 1차, 2차 이와는 다른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통한 AI 시스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한 개개인의 효율성과 역량을 10배, 100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은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지식 전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평가, 시험을 치가지고 숙제를 매기는 데서 향후에는 진단 중심으로, 평가라면 결과고 진단이라면 과정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성적 순으로 잘라서 맹문대라는 한 줄 세우기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해 중심에서 표현 중심으로, 특히 우리는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또는 뉴스에서 뭘 하더라가 아니라 절실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에드아스트라의 모습입니다. 화성인이라 불리는 앨런 머스크 자녀 5명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주 프로그램이 독서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왜 가장 똑똑하다는, 이 지구상에 가장 똑똑하다는 앨런 머스크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위드 피플 교육그룹의 준비 모습입니다. 크게 세 축입니다. 첫째가 위피타워, 공간입니다. 두 번째가 위피 컨텐츠, 초중등 과학, 초중등 독서, 초중등 국어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우리가 사용했던 교재가 아니라 역량 중심, 문제 해결력, 또 다른 이름으로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위피 AI, 인적성 검사에서 온오프, 플립드 러닝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배웠을 뿐인데 나를 누구보다도 잘 분석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미래에 어떤 직업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위피 AI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위피타워입니다. 컨셉은 디지털과 친자연과 미래교육입니다. 위에가 옥상 공간을 이렇게 연출하고자 합니다. 15층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일반 건물의 한 2층 높이, 요게 한 그 정도 되겠네요. 한 7, 8m 되겠는데 15층을 이렇게 복층 구조로 해서 A109 극장이라 하여 이제까지 이해 중심에서 표현하고 연출하고 파티, 도서관이라 이름 지어지지만은 이렇게 연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무실이 향후에도 필요할까? 저는 아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교무실 자리가 굳이 정해져야 될까?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게 캐비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상담부서 또는 개인 프라이빗 부스입니다. 교무실에서 친구인데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들고 밖에 나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컨텐츠입니다. 고래수학, 펭귄과학, 가칭 이렇게 따듬어 가고 있습니다. 컨텐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등까지는 F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을 돌아다니 봐도 25년 이후에 필요한 컨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쟁업체는 아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시장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AI의 알고리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이 우리 플랫폼에서 공부를 했을 뿐인데 학생의 진로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분석해내고 미래, 아직 없지만은 미래 발생할 직업에 그래서 로드맵을 제안하고 그 로드맵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가를 제안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이것 또한 올 연말이면은 접목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도가 되면은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2025년도가 되면은 전국화 사업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피 어플라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3월 초가 되면은 영재학교, 그 다음에 아마 중순쯤 되면은 과학고, 영재원 어플라이가 운영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아직도 우리가 과학고 진학, 부산에서 20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50% 이상을 과사람에서 진학을 시킬 거라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고 다니는 재학생의 50% 이상이 과사람 학원을 찾게 되고 내신 관리를 잘한다를 넘어서 같은 과학고생인데도 대입 진학에 누구보다도 잘 지도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것의 효과는 과거 영재고 시장의 독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대입에 필요한 의대, 약대, 치대를 가기 위한 그것이 고등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등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영재고 시장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의치대 시장 또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하여 고등부 시장 또한 우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환경이 바뀌고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과사람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 자리를 함께하는 나는 뭘 할 것인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사는 운명을 바꾸는 성공 습관 만들기.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 관련 책들을 지난 30대에 좀 미친 듯이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이 30대의 나의 사고폭을 한 단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 작년에 50대 말에 다시 이 분야 책을 수십 권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뭔지 알겠어. 저게 무의식이 뭔지 알겠고 운명이 뭔지를 알겠고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겠어.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간부님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자각각타입니다. 제 삶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극히 행복해. 각타,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바뀌면은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절대적 기준을 가진 아저씨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분이 전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무게를 가진 게 니코마코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운명적으로 태어나거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교육에 의해 길러진다. 우리는 이미 교육기비입니다.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계기가 되어 인연이 되어 보다 행복한 삶으로 그것이 앞으로 교육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교육기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그 개개인의 삶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보다도 역량 중심 삶의 근본에 대한 고뇌를 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101 프로젝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말이 길어서 A101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습관을 이해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습관에 관련된 책을 읽고 습관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하루 5분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개조하는 그게 A101 프로젝트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습관의 또 다른 이름은 성장 시스템입니다. 인생을 소분하여 짧게 자르고 잘라보면 하루로 기결됩니다. 하루가 계속 반복됩니다. 일주일이 있고
인간이 정하여 토일이 있고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사계절이 있고, 그런데 그 핵심만 두고 보자면 하루의 반복입니다. 눈 떠서 먹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씻고 자고 눈 뜨고 반복입니다. 하루를 잘 설계하고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인생을 재설계하고 성공할 수 있다. 습관을 이해한다면 습관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팽개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가 사회, 교육 패러다임, 조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까 그 최현철 원장님이 좋은 예를 보여준 것처럼 그 무빙 어디에 있느냐죠. 나는 그냥 두 발을 걸었을 뿐인데 12발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어떤 환경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무서운 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하는 것, 어떤 환경을 접하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까르마라고도 하고 천성이라고도 하고, 이걸 습관인 겁니다. 이거는 무의식에 있습니다. 느낌, 기분. 이것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밑에 어려운 글자가 인복이 있고 천복이 있습니다. 흔히들 저 사람은 참 인복이 많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걸로 해석합니다. 과연 그 사람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게 우연일까요? 인복이 많다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요, 손해볼 줄 알고 불편을 감수할 줄 압니다. 아마 집에 강아지나 개새끼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건데, 강아지나 개새끼나 같은 말이네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합니다. 저는 집에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하물의 미물도 자기를 먹여주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영악하기 거지없는 인간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인복이 많은 사람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인복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료에게, 학생들에게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감수하고 좀 더 수용하는 것이 인복을 만드는 겁니다. 천복을 하늘이 내리는 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천복은 세상의 변화를 잃는 겁니다. 인복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하는 거라면 천복은 천기를 잃는다. 세상의 큰 흐름을 본다. 제가 10분 동안 말씀드렸던 사회 환경적 교육 패러다임, 조직의 변화, 여기에 스스로를 변화를 시작하라. 천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기 거지없이 사랑하세요. 사랑받으면 기쁠지언정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이해받기보다 이해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인정받고자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것이 리더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자가 훌륭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변화, 큰 변화는 큰 기회입니다.
이 오른쪽 이게 태풍이고 저 대지가 날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키 선수 중에 전설적인 웨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었는데 자료를 독보적입니다. 이 친구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키를 그리 잘할 수가 있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퍽을 보고 달려갈 때 나는 퍽이 갈 방향을 보고 달려간다. 중국 속담에 태풍의 길목에는 대지도 날 수 있다 했습니다. 대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대지를 날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태풍의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입니다. 생각 하나 바꾸고 오늘 하루는 내가 이래 보겠다. 하루 중 5분만 내 바꿔보겠다. 시도하시라는 겁니다. 도전의 결과는 성공 아니면 성장입니다. 실패는 새롭게 성장할 기회이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그 CEO가 했던 말입니다. 호황도 좋고 불황도 좋다 했습니다. 호황은 우리가 준비한 성과를 내니까 좋고, 불황은 조직이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좋다. 행운도 좋고 역경도 좋다 했습니다. 행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보상을 받아서 좋은 거고, 역경은 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좋은 거다.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좋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해가 뜨면은 해 뜬다고 짜증내고, 바람 불면은 바람 분다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교육기업을 하는 교육 관계자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기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의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